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에펠탑, 다들 아시죠? 그럼 혹시 1년 중 딱 하루 에펠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바로 7월 14일. 이날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혁명기념일인데요. 기념일 아침에는 프랑스 공군의 비행쇼를 시작으로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아주 긴 군사 퍼레이드가 이어진다고 해요. 행사에는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직접 참관할 정도로 혁명기념일은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최대 축제인데요. 오늘 와인 인문학 주제는 혁명기념일과 아주 관련이 깊은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와인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왕실에서 대대로 이어진 과도한 사치 생활과 정책의 실패로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재정적 파탄을 탈피하고자 했던 정부는 당시 프랑스의 세 계급 중 세금을 내지 않던 귀족과 성직자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 각 계급의 대표들이 모여 진행하는 삼부회라는 회의에서 평민들의 지지를 얻어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무려 175년 만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귀족들은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는 등 평민 대표들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평민 대표들은 궁전 인근 공터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과 함께 국민의회를 조직합니다. 1789년 7월 14일 국민의회의 지지가 점점 높아지자 불안에 휩싸인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무력 탄압하기 위해 군대를 결집한다는 소문이 파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파리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자 혁명기념일의 기원인 바스티유 습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등 지금까지 프랑스의 불평등했던 사회구조가 점차 사라지고 프랑스는 의회 중심 국가로 재편이 이루어졌어요.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과 세계사가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전환점 같은 사건인데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프랑스 대혁명은 와인 산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혁명 이전 와인은 프랑스에서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만큼 일종의 필수품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식료품에 비해 와인에 붙은 세금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당시 와인은 포도 재배업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토지세, 와인을 시장에 팔 때마다 내야 했던 판매세, 심지어 와인을 반입하기 위한 반입세도 존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파리에 와인을 반입하려면 성문과 센강 입구에서 반입세를 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관세가 적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더니 1789년에는 세금 때문에 와인의 가격이 3배로 치솟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인의 품종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통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값싼 저급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값비싼 고급 와인보다 높았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와인세를 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겨났는데요. 와인을 실은 수레를 다른 농산물로 덮기도 하고 와인이나 브랜디를 주전자에 넣어 치마 속에 숨기거나 성벽 밑으로 터널, 수로를 뚫어 와인을 밀수하기도 하였는데 정부가 이 통로를 막으면 새로운 터널이 금세 생겨났다고 합니다. 1788년 기록에 따르면 정부가 폐쇄 조치한 터널만 해도 80개나 되었다고 해요. 여러 탈세 방법 중 가장 노골적인 방법은 갱게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갱게트란 프랑스어로 야외에서 먹고 마시며 춤도 추는 교외의 술집을 뜻하는데요. 외곽으로 몇 킬로미터 걷기만 하면 파리보다 70에서 80% 저렴한 가격의 와인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혁명 이후인 1791년 정부는 프랑스 전역의 간접세를 모두 폐지하게 되는데요. 간접세가 폐지된 날 200만 리터의 와인을 실은 수백 대의 수레가 환희로 들뜬 파리 시내를 입성했다고 해요. 또한 프랑스 대혁명은 와인 산업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농경지 활용에 대한 여러 제재가 폐지되며 포도밭이 확장됐습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 정부는 주요 곡물의 공급 부족을 염려하여 포도밭 확장을 억제해 왔는데요. 설상가상, 영주와 교회마저 소작료와 11조를 곡물로 받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곡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선 압착기가 필요했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농부의 압착기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영주의 압착기를 빌려 써야 했던 농부들은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해요. 과도한 사용료도 문제였지만 포도의 숙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는 영주 또한 압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짓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이러한 제재가 사라지고 농부들도 원하는 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소규모 경작지에는 가장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포도 농사가 제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세가 철폐되면서 와인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와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와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와인 생산자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전쟁을 지속하면서 군인을 위한 와인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무역이 끊기자 자국의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포도 재배와 와인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인문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와인앤모어 채널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인문학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